어머님, 제발 좀 구석으로 가세요. 아들 강현우가 호텔 연회장 복도에서 어머니 이정선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며느리 최지수는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벌레를 쫓아내듯 이정선의 낡은 한복 위에 손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워요. 당장 여기서 썩은 벌레처럼 사라지세요. 이정선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30년 전 회사의 모든 것이었던 금색 열쇠를 놓쳤고 경호원들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냉대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벌레 취급을 받은 그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아들의 대표 취임식을 폐허로 만들어버릴 줄은. 가장 화려한 성공의 순간, 가장 치명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정말 가시면 안 돼요. 강현우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미다. 아들이 대표가 되는 날인데 왜 가면 안 된단 말이냐. 이정선이 낡은 옥탑방에서 한복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져요. 그곳은 어머님께서 오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현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네가 부끄러워하는 짐짝이냐? 정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간다. 끊는다. 정선이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입었던 한복이 이제는 빛이 바래고 낡았습니다. 정선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색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이 대표가 되는 날이에요. 정선이 열쇠를 꼭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시간 후 미래그룹 신임 대표 취임식이 열리는 초호화 호텔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선이 택시비를 건네며 내렸습니다. 호텔 앞마당에는 화려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선이 호텔 입구로 걸어가자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초대장을 보여주세요. 경호원이 정선의 낡은 한복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대표가 되는 강현우의 어미예요. 정선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보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경호원이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정선이 틈을 타서 경호원들 사이를 빠져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미래그룹 신임 대표 강현우 취임식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선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입고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선이 구석진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연회장 중앙 무대 근처에서 현우와 최지수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리다가 기둥 뒤에 숨은 정선을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우가 지수에게 뭔가 속삭이고는 정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현우가 정선의 팔목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서.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현우가 정선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현우야, 아파. 정선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현우가 정선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최지수가 뒤따라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수치예요. 지수가 정선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명품 가방에서 손 소독제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정선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정선이 서 있던 자리와 주변 벽에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수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선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금색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와 함께 열쇠가 붉은 카펫 위로 굴렀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낡은 고물이에요. 현우가 발로 열쇠를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건 정선이 열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우가 정선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경호원. 지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지수가 정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내 열쇠. 정선이 바닥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몸부림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정선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제발 나요. 정선이 애원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야? 신임 대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정선을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정선이 호텔 앞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선의 한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정선이 고개를 들어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에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미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다. 정선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벌레 취급을 하다니. 내가 너희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 정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금색 열쇠가 가진 진짜 의미를 너희는 모르겠지. 정선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정선이 옥탑방 구석에서 낡은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김 회장님 연락처가 어디 있을까? 정선이 돋보기를 끼고 작은 글씨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서 박기순 마이너스 옛 동료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정선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기순아, 나 정선이야. 어머, 정선이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박기순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순아, 혹시 미래그룹 김동만 회장님 연락처 알고 있니? 김 회장님요?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정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서실 번호는 알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02-3456-7890이에요. 비서실로 연결돼요. 고마워, 기순아. 정선이 번호를 수첩에 적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이 심호흡을 하고 비서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미래그룹 비서실입니다.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약속이 있으셔서요. 무슨 일이시죠? 금색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색 열쇠요? 할머니, 장난 전화는 곤란해요. 비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할머니, 다른 분들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전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선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그냥 늙은 미치광이로 보는구나.
한편 그 시각 현우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한 기자가 노트북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짐이었죠. 제가 모든 걸 스스로 해냈습니다. 현우가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현우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현우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현우야, 어미가 몸이 아프다.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마이너스 어머니. 현우가 화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시작이네. 현우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또 우리 어머니가 문자 보냈어. 아프다고. 진짜 귀찮네. 내가 전화해 볼게. 지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정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수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수야. 현우가 너무 바쁜가 보구나. 정선이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아들이 대표 자리에 오르는 걸 막으려거든 마음대로 병들어세요. 지수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정선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지수야,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뚜뚜뚜. 지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선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나한테서 받은 게 뭔데? 정선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동선을 확인해 주세요. 동선을요?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요. 혹시 취임식 때 또 나타날까봐 걱정돼서. 현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어요. 이틀 후 정선이 옥탑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저 차가 어제부터 계속 있네. 정선이 커튼을 살짝 당겨 차를 살펴봤습니다. 차 안에 남자가 한 명 앉아서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 감시하는구나. 정선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선이 낡은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탐정이 차에서 내려 뒤를 따라왔습니다. 정선이 시장으로 향하며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안쪽 복잡한 골목에 들어가자 정선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당황하며 뒤쫓았습니다. 정선이 생선가게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탐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정선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빠를 리가. 탐정이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어머님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늙은 할머니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현우가 화를 냈습니다. 그 시각 정선이 시장 뒷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미래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미래그룹이요? 네. 택시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선이 미래그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꼭대기에 미래그룹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겠다. 정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선의 눈빛에서 30년 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만 회장이
미래그룹 취임식이 열렸던 호텔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다 끝났나? 김 회장이 청소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직원이 손에 든 작은 금색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김 회장이 열쇠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회장 구석 카펫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버려야 할까요?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열쇠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미래 1호. 30년 전 회사 첫 번째 금고를 열기 위해 만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를 누가 떨어뜨렸는지 아나? 김 회장이 직원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취임식 때 경호원들한테 끌려나간 할머니요.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지? 신임 대표님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아드님한테 혼나서 울면서 나가셨어요. 김 회장이 열쇠를 꽉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선이가 살아있구나.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김 회장이 직원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김 회장이 비서실장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우 대표 어머니 이정선 씨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김 회장이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묻지 말고 빨리 해. 김 회장의 목소리에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이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선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선아, 나야. 민숙이야. 정선이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강민숙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선이 민숙의 팔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현우 그놈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네가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지. 민숙이 옥탑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고 있니?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정선이 민숙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정선아, 너 김동만 회장 기억하지? 민숙이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요? 당연히 기억하죠. 정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하고 같이 사업했던 분이잖아. 맞아요. 그때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그룹이 됐네요. 정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 그때 회사 지분 포기했지? 민숙이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 회장님께서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너한테 특별한 서류를 줬다고 했잖아. 민숙이 정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위임장 같은 거 말이야. 정선이 깜짝 놀라며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할머니, 그걸 어떻게? 정선아, 그 서류가 아직 있니? 민숙이 정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정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선 씨죠? 저는 김동만입니다. 정선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 회장님? 민숙이 정선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색 열쇠를 찾았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쇠를 찾으셨다고요? 정선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씨, 당신이 단순히 제 옛 동업자의 부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래그룹 설립을 위한 최초 금고의 열쇠를 가진 진정한 공동 설립자죠.
김 회장의 말에 정선이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회사를 탐욕으로 더럽히는 걸 막아야 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요. 그런 페류나가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정선이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민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선을 격려했습니다. 정선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 오세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정선이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제가 차를 보낼 테니 기다리세요. 1시간 후 검은 승용차가 옥탑방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정선이 민숙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안쪽 개별실에서 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선 씨, 오랜만이에요. 김 회장이 일어나서 정선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정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김 회장이 금색 열쇠를 정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 것이죠? 정선이 열쇠를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준 거예요. 정선 씨, 당신이 30년 전에 받은 특별 위임장이 아직 법적 효력이 있어요. 김 회장이 정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위임장으로 강현우의 대표 취임을 막을 수 있어요. 정선이 김 회장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회사의 올바른 윤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김 회장이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정선이 열쇠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선이 김 회장의 안내로 미래그룹 법무팀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민지혁 변호사님이 우리 회사 최고 실력자예요. 김 회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선에게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가요? 정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일했어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멈췄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서 40대 중반의 민지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여사님. 민 변호사가 일어나서 정선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이 민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위임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 변호사가 책상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선이 가방에서 30년 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민 변호사가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민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위임장은 미래그룹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우의 취임을 막을 수 있나요? 정선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대표 취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정선 여사님이 반대하면 불가능해요. 민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막아야 하죠? 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취임식 당일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김 회장이 정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요? 정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 변호사가 정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모두 준비하겠어요. 김 회장이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선 씨,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어디서 쉬라는 말씀이에요? 옥탑방에서요? 정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후 정선이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고요? 정선이 화려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놀랐습니다. 네, 며칠만요. 복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환경부터 바뀌어야 해요. 김 회장이 정선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자 정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거실과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살아도 되나요? 정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당신은 미래그룹의 진짜 주인 중 한 명이에요. 김 회장이 정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에 정선이 거대한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김 회장이 미래그룹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현우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 정선이 현우의 사업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내역과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정선이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현우가 지수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탐정한테서 연락 왔어? 지수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와. 아마 어머니가 집에만 계실 거야. 현우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 취임식 때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어디 멀리 갔겠어. 옥탑방에서 울고 있을걸.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다시 탐정 보낼게. 근데 뭐가 걱정돼? 늙은 할머니 하나가.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이 레지던스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보내준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수하는 날에는 이걸 입어야겠어. 정선이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봤습니다. 거울 속 정선의 모습이 30년 전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선이 화장대에 앉아 전문 화장사가 와서 해준 메이크업을 다시 연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선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민 변호사가 레지던스로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요청서도 준비됐고 위임장 효력 증명서도 완벽해요. 언제 실행하죠? 정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현우 씨 취임식이 내일 모레죠? 그날 오전에 이사회를 소집할 거예요. 민 변호사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취임사를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에 중단시킬 거예요. 정선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미래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미를 벌레 취급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정선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호텔에서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신임 대표님, 무대로 나오십시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미래그룹의 대표가 되는 거야. 현우가 조명을 받으며 가슴을 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어. 하지만 현우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레지던스에서 정선이 김 회장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정선이 검은 드레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선 씨, 모든 건 정당한 절차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회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어요.
정선이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복수의 순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식 당일 오전 8시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5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현우 신임 대표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야. 현우가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어깨를 다듬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순간이 왔어.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현우가 가슴을 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도 이제 우리 발밑에도 못 올 거고. 지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래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현우 신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현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현우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VIP 좌석에 앉은 지수가 감격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래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강현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제 실력만으로. 현우가 가슴을 펴며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무대 쪽으로 뛰어가면서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비서가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취임식 중인데. 현우가 당황하며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긴급 이사회 결의에 따른 취임 절차 전면 중단을 알려드립니다. 비서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뭔 소리야?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회 멤버인 이정선 명의의 특별위임장에 의해 강현우 씨의 대표 취임은 원천 무효입니다. 김 회장이 무대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래그룹의 진정한 공동 설립자라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김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선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민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선의 모습은 취임식 날 쫓겨났던 초라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선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정선을 쳐다봤습니다. 정선이 강당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VIP 좌석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저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민 변호사가 지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선이 무대 앞에 도착해서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현우야. 정선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짓밟았던 금색 열쇠의 주인이 바로 나다. 현우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너는 더 이상 미래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정선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지수가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부인, 물러서세요. 경호원들이 지수를 막았습니다. 나요.
이 할머니가 뭔데? 지수가 정선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끌어내세요. 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지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지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현우가 무릎을 꿇으며 정선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를 벌레라고 했지? 정선이 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가 정선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선이 현우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버지와 내가 이룬 것들을 네가 더럽혔구나. 어머니, 제발.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경호원들, 이 사람도 내보내세요. 정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은 벌레 취급받는 어미를 버리지 않아. 정선이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정선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정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래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시작되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김 회장이 정선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선 이사님께서 앞으로 미래그룹의 윤리 경영을 책임지실 겁니다. 정선이 강당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밖으로 현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선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본 후 다시 앞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미래그룹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일주일 후 정선이 미래그룹 본사 40층 이사회 고문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선 고문님. 김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선이 일어나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자리예요. 김 회장이 정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민 변호사가 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선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고문님, 큰일 났어요. 민 변호사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변호사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미래그룹 숨겨진 진실, 30년 전 환경오염 의혹이라는 제목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선이 신문을 받아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강현우 씨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아요. 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김 회장이 놀라며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편 그 시각 허름한 고시원에서 현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이제 내 차례야. 현우가 화면에 떠 있는 법원 사이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장을 작성했습니다. 30년 전 환경규제 위반으로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현우가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미래그룹 본사로 돌아와서 정선이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정선 씨가 운영했던 작은 공장에서 30년 전 화학물질을 무단 방류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정선이 신문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규정을 지켰어요. 정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간 이상 문제가 돼요.
민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뭐라고? 지금 주가가? 김 회장이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래그룹 주가가 30% 폭락했어요. 김 회장이 전화를 끊고 정선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선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님 괜찮아요.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어요. 민 변호사가 정선을 위로했습니다. 현우 그놈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찾아낸 거지? 김 회장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고시원에서 지수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뉴스 봤어. 지수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현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쓸만한 자료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지수가 거짓으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들은 다 내 컴퓨터에 있어. 현우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나한테도 복사본 좀 줄래? 혹시 모르잖아. 지수가 현우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USB에 담아서 줄게. 현우가 지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이 출근하려는데 기자들이 미래그룹 건물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정선 고문님,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기자들이 정선을 에워싸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정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드님이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선이 답변하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김 회장이 정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선 씨, 이 일로 제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어요. 김 회장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정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죠. 김 회장이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까지 피해가 가요. 정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수와 만났습니다. 여보, 이제 합의금을 받을 때가 됐어. 현우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요구할 거야? 지수가 궁금해했습니다. 200억 정도면 적당하겠지? 현우가 욕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200억? 그 할머니가 그런 돈이 있어? 김 회장이 대신 낼 거야. 그룹 이미지 때문에라도. 현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지수가 현우를 칭찬하며 속으로 현우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선이 민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이 환경소송건을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정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요. 민 변호사가 정선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현우 씨가 이 소송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민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정선이 궁금해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혹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면 역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정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 정선이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정선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회장님은 윤리적인 측면만 지켜주세요. 정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선 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저와 현우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정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정선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미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만만히 당할 줄 알았나? 정선의 눈에서 다시 한번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정선이 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고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 변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정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환경소송건이 이미 1995년에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어요. 민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리된 사안이에요. 그럼 현우의 소송은? 정선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소송할 수는 없거든요. 민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민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씨가 소송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사했는데 뭘 발견했어요? 회사 공금 5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렸어요. 민 변호사의 말에 정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횡령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증거도 확실해요. 내부 고발자가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누가 제보했어요? 정선이 궁금해했습니다. 미래그룹 회계팀 직원이에요. 강현우 씨가 대표였을 때 억지로 돈을 빼내라고 협박받았다고 하더군요. 민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정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들을 김 회장님께 바로 전달해 주세요. 정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김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김 회장이 민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어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철저하게 조사받게 해주세요. 김 회장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가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출두 요구서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횡령을? 3일 후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오세요. 형사들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알아낸 거야? 현우가 급하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경찰이 다녀갔어. 뭐라고? 무슨 일이야? 지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 혐의래. 회사 돈 빼낸 걸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야. 어떻게,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법원에서 현우의 환경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사님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어요. 민 변호사가 정선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정선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횡령 사건은 계속 진행돼요. 당연하죠. 법은 법이니까요. 정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수가 기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겠어요. 지수가 USB를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제 남편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가 들어있어요.
부인께서 직접 제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이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지수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세요?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지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에 지수의 폭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현우가 신문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배신자가 나를 팔아먹었어. 현우가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현우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디 있어? 나와. 현우가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현우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미래그룹 대표직을 이용해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현우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미래그룹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피고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판사가 현우를 질책했습니다. 정선이 방청석에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한 달 후 현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합니다. 현우의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 모든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정선이 김 회장과 함께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 회장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정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 회장이 정선에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어요. 정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복수가 사적인 욕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김 회장이 정선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 변호사가 정선을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아드님에 대한 동정심은 없으세요? 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정심이요? 정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벌레 취급을 받은 어머니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실망이에요. 정선이 민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실망 말이에요. 그날 밤 정선이 혼자 앉아 오래된 금색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이룬 것을 지켜냈어요. 정선이 열쇠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후 강현우가 허름한 고시원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빨리 청소해. 새 입주자가 들어와. 고시원 사장이 현우에게 소리를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옷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이라니. 현우가 혼잣말을 하며 걸레를 짰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의 작은 원룸에서 지수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될 줄이야. 지수가 도시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현우랑 같이 있을 걸 그랬나? 지수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래그룹 본사에서 정선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윤리 경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투명성이 30% 향상됐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정선 이사님. 한 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어요. 정선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선이 김 회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옥탑방에 다녀올까 해요. 정선이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옥탑방이요? 왜요? 김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현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에 정선이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옥탑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정선이 방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선이 청소도구를 가져와 방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됐네. 정선이 깨끗해진 방을 바라보며 만족했습니다. 정선이 부동산에 가서 옥탑방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1년치를 미리 내겠어요. 정선이 부동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1년치요? 누가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해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랐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정선이 미소를 지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선이 편지지에 글을 썼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벌레처럼 살지 마라. 정선이 짧은 쪽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우편 봉투에 담았습니다. 현우의 고시원 주소를 쓰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정선이 우체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현우가 고시원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현우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옥탑방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불 1년치 월세 완납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서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현우가 쪽지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벌레처럼 살지 마라. 현우가 쪽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내신 거야? 현우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현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고시원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이사 나가겠어요. 이사? 갈 데가 있어?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할 곳이 생겼어요. 현우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짐을 싸서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그 공간에 서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현우가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수가 현우의 이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현우가 옥탑방에 들어갔다고? 지수가 질투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 곳에 있는데. 지수가 자신의 초라한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어머니한테 잘 보일 걸 그랬어. 지수가 후회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6개월 후 정선이 김 회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정선이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정선 이사님 덕분에 우리 그룹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 회장이 정선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이죠. 정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지시설을 나오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선 씨, 현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전혀 안 해요. 정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돌고 도는 것이에요. 정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고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김 회장이 정선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선과 김 회장이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정선이 김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려요. 정선 이사님. 두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선이 지갑에서 금색 열쇠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룬 일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정선이 열쇠를 다시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현우가 라면을 끓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멀리 미래그룹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선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현우가 작은 희망을 품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락하고 누군가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정선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복수로 끝났지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정의의 실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강현우와 며느리 최지수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짓밟고 오직 탐욕만을 쫓았을 때 그들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잔혹한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정선 여사님이었지만 그녀는 숨겨진 금색 열쇠와 냉철한 지략으로 자신의 명예와 잃었던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옥탑방 계약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겸손함을 다시 배우라는 준엄한 판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폐륜과 물질 만능주의가 결국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생의 판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깨달음이 남았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